3단원 재료의 역학적 성질 볼게요. 여기부터는요, 이제 뭐냐, 물체를 설계하려고 그러면요,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뭐 있냐면, 관성력, 모양에 따라 이제, 우리, 관성력이 어떻게, 우리가 관성력의 크기를 결정하는지, 그거를 했어요. 이제는 뭐냐면요, 실제로 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분자 하나가 받는 거, 그 분자 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그걸 볼 거고요. 그 분자가 받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런 기둥이 있어요, 이런 기둥이. 이런 기둥에 이런 이제 작용력이 온다고 해보자고요. 이 작용력은 F라고 하자고요. F, P라고 할까요? P? 뭐 P라고 할까요? P? P라고 하고요. 그 이거는 작용력이에요.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작용력, P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또 뭐가 작용하냐면요. 반작용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반작용력. 그죠? 반대응력은 우리가 이제 F라고 표시를 하자고요. F. 그죠? F. 그러면 우리 그 뉴턴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P하고 F는 같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뭐가 관심 있냐면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F. 이 F는 어떤 우리 지금 기둥이 받고 있는 거죠? 기둥이라는 구조물이에요. 구조물. 다른 말로 하면 뭐 물체가 되겠죠. 물체. 그래서 기둥 물체가 지금 힘을 받고 있다고요. 그럼 기둥 물체에 이게 콘크리트 기둥이라고 합시다. 그럼 콘크리트 기둥에 저 기둥에 콘크리트를 이루고 있는 그 입자들은 다 뭐예요? 그게 우리가 질점이죠, 질점 또는 분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이 안에 분자들의 크기를 나는 요만큼씩 이제 나눴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죠?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겨졌다고 이제 우리가 이성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뭐 사각형으로 해도 뭐 상관은 없죠. 그죠? 그리고 그 분자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mg가 들어있다고요. mg. 그죠? 그게 뭐냐면 mg가 힘이 되는 거죠. 그게 중력 가속도니까. 그 힘을 갖다가 우리가 시그마로 표시할 거예요. 시그마. 그리고 이 시그마는 분자는 어떻게 돼요? 여기 면하고 단면의 면하고 어떻게 해요? 수직을 이루고 있죠. 수직을. 그죠?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시그마. 물론 이 분자들은요. 이 밑으로도 있어요. 밑으로도. 이렇게. 이 밑으로 있는 거 이걸 다 합쳐갖고 우리가 뭐라고 나타낸 거냐면 수직능력 시그마로 나타낸 거예요. 시그마. 그럼 이쪽에도 뭐가 있어요? 시그마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기도 시그마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이 면 안에 꽉 차 있겠죠? 이 면에. 그죠? 꽉 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면의 단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A라고 하는 거예요. A. 그죠? 그러면 이 힘 F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시그마들을 다 모으면 되는 거죠. 단면적 안에 있는 애. 그죠? 이 F는 시그마인, 분자 하나의 값이 시그마인, 얘가 어떻게 돼요? 다 모으면 되는 거죠. 다 모은다는 얘기는, 모으니까 단면적만큼 있는 거죠. 그죠? 시그마에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작용력. 작용력은 반작용력이 같으니까요. P는 시그마 곱하기 A. 이렇게 되죠. 그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A분의 P.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면 단면적당 받는 힘이 응력이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요. 그 단면적으로 우리가 나타낸 것 뿐이죠. 최적당의 힘도 뭐가 되면 그 응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적으로 보냐 길이로 보냐 이런 거에 따라 부르는 이름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요. 우리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 그죠? 입자, 이 입자, 분자,
분자라고도 그러고 질점, 그죠? 그 질점들이 이렇게 단면 하나에 모여 있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으면 돼요.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응력이라고 그래요. 일체를 이루는 분자 하나가 받는 힘을 뭐라 그래요? 응력이라고 그래요. 응력인데요. 지금 이 응력은 어떻게 돼요? 물체의 단면과 수직을 이뤄요. 그래서 이 시그마는요, 수직 응력이라고 그래요. 수직 응력. 그 다음에 이 응력은 힘을 받게 되면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 힘을 받으면 원래 크기가 있던 게, 여기가 원래 크기가, 우리 여기 L이에요, L. L인데요, 얘는 어떻게 돼요? 변형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형이 생겨요. 길이가 줄어들겠죠?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다 똑같이. 그죠? 여기 있는 분자에도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분자에도, 첫 번째 있는 분자도 요만큼 기울어지고요. 여기 있는 분자도 요만큼 기울어지고, 여기 있는 분자도 요만큼, 그죠? 줄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분자가 있던 원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L이에요, L. 그죠? 여기 분자들이 막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모여 있어요. 그래서 분자들이 변형되기 전에는요, L개만큼 있었어요, L개. 그죠? 그럼 이 한 개가 찌그러진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 여기 변화된 양은 델타 L이라고 해봅시다. 변화가 일어난 거. 그죠? 그럼 분자 하나가 어떻게 해요? 델타 L을 나눠받는 거죠? 여기 있는 게 5개의 분자가 있다면 5개의 분자가 이 델타 L을 나눠받는 거죠. 그죠? 그럼 각각의 분자가 변형된 양, 줄어든 양이 나오겠죠. 그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는 변형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L분의 델타 L. 그죠? 원래 변형 전에 분자가 L개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분자 L개들이 총 변형량이 델타 L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분자의 개수로 나눠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분자 한 개의 변형량이 나오는 거죠. 이거, 그죠? 변형량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 분자가 받는 힘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물체는 변형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그마에다가요, 이 분자 하나가 받는 힘은 어떻게 구하느냐? 변형률에다가 우리가 분자 간의 결합력, 탄성계수 2를 곱해주면 뭐야? 분자 하나가 받는 힘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부터 구한 거냐면 변형으로부터 구한 거예요. 변형. 일체의 변형으로부터요. 그리고 이건 뭐로부터 구한 거예요? 작용력과 반작용력. 작용, 반작용. 그죠? 반작용으로부터 구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는요, 시그마, 시그마가 어때요?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쓰면 어떻게 돼요? A분의 P는 시그마 2 입실론이라는 여러분들이 맨날 외우던 토크의 법칙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수직 응력인데요. 이 응력의 종류도요, 물체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제 응력이 발생하냐에 따라 수직 응력과 수평 응력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응력을 보자고요. 물체의 외력이 작으면 물체에 뭐가 생긴다고요? 변형이 생겨요. 형태가 바뀌는 게 변형이라고 그랬죠. 반지하고요, 내부에는 저항력인 내력이 생겨요. 이 내력이 뭐예요? 분자들이 받는 힘이에요. 그죠? 그걸 다 모으면 내력이 돼요. 내력을 단면적당의 힘으로 표기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응력이라고 그래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면적당 나타나는 거. 그래서 여기 응력에는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직 응력이 있고 전달 응력이 있어요. 지금 볼까요? 지금 기둥에서는 어떻게 있어요? 기둥이 아까 원형 기둥으로 그려도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F가 작용하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 능력들은 이렇게 이 단면적과 어떻게 돼요?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걸 수직응력이라고 해요. 그 수직응력이 있고요. 또 물체가 이렇게 얘를 파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이 면에 저항하게 이렇게 이제 수직력들이 작용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면하고 나른하죠? 그죠? 단면하고. 단면하고 나른한 걸 우리가 수평응력 또는 전달응력, 그죠? 수평 전달응력 또는 전달응력.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직력을 표시할 때는 시그마로 표시하고요. 전달응력은 타우로 표시해요. 그리고 수직응력에는요, 인장이 있고 압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압축이 되는 거죠?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얘가 힘이 반대로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분자가 늘어나죠. 그때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장응력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응력은 어떻게 돼요? 단면, 잘라지는 면 하고, 그죠? 우리 이런 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 면에는 뭐가 일어나요? 힘이 이렇게 작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어떤 종이가 있어요. 종이를 우리가 가위로 잘라요. 가위로 자르면 어때요? 가위 윗날은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 날은 아래서 올라가죠. 그럼 이 면이 잘라지겠죠. 이거는 뭐죠? 이 잘라지면 여기 단면이 되죠. 이렇게 단면이 나타나죠. 단면하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단면하고 어떻게 돼요? 얘가 나란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응력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평응력, 그 다음에 전단응력이라고 해요. 전단응력. 이 단면하고 어떻게 돼요? 단면하고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는 전단응력. 그죠?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단면하고 나란하게 작용하는 요거는 뭐라고요? 전단응력. 이렇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수직응력. 직각을 이루는 거. 그래서 얘는 시그마로 표시하고 얘는 타우로 표시한다. 예. 그러면 또 보자고요. 수직응력이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길이가 변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변형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수직 변형률은 입술로 표시해요.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은 감마로 표시해요. 감마. 전단 변형률 하고 수직 변형률 이따 뒤에서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수직 수평은 뭐다?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냐? 그 다음에 직각으로 작용하냐? 이거에 따라 이제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비교하죠. 예. 그 다음에 탄성과 소성이 있어요. 탄성은 외력을 가하면 변형하고요. 외력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탄성이라고 그래요. 소성은요, 외력을 제거해도 원래대로 복귀하지 않고 변형이 남아있는 상태를 소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점탄성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크리프 변형 또는 우리 꿀 같은 거 있잖아요. 꿀 같은 거 보면 점성이 높죠. 점성이 높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변형이 천천히 가다가 시간이 경과에 따라 변형이 커지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 점탄성이라고 해요. 점탄성. 자, 응력의 종류에는요, 우리 뭐가 있냐면요, 단면하고 수직을 이루는 거. 그죠? 단면과 수직을 이루는 거. 이런 응력을 이제 수직 응력이라고 그러죠. 수직 응력. 그 다음에 단면과 나란한 거. 그죠? 나란하게 작용하는 거. 이거를 수평 응력이라고 해요. 수평 응력. 그래서 수직응력이 있고 수평응력이 있어요. 그죠? 얘는 전단응력이라고 해요. 전단. 기준이 뭐라고요? 단면에 나란하게 힘이 작용하냐? 단면과 어떻게 직각으로 작용하냐? 이거에 따라 나누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 우리 기둥 같은데 이런 기둥이 있어요. 이런 기둥. 기둥이 있을 때 여기서 작용력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분자들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기둥 단면이 여기죠. 여기하고 어떻게 해요?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수직응력이죠. 그 충력이 올 때, 충력. 얘는 충력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형이 다 똑같죠. 모든 분자들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심에 작용할 때 이제 뭐가 생겨요? 충력이 생기죠. 충력.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축방향 응력이라고 하는데 얘는 종류가 뭐가 돼요? 수직 응력의 종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힘을 받을 때 힘. 힘을 받는데요. 여러분들은 보를 많이 생각을 하니까 보를 그려드릴게요. 보를 그리면요. 보에서 여기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보에서 누르면. 얘가, 분자가, 여기 있던 분자는 여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가 안 움직이고, 여기는 분자가 늘어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자도 여기로 가고요. 여기 있는 분자 안 움직이고, 여기 있는 분자는 여기로 늘어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휘게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 바뀌지 않는 중립축도 이렇게 휘게 돼요. 그죠? X방향이에요. 이게 X방향. 그죠? 그럼 여기하고 수직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기를 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변형이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력이. 압축 응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죠? 얘하고 수직으로. 여기도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작용해요? 여기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분자를 늘렸죠? 위에 거는 분자를 일로 길이를 줄였죠. 그죠? 그래서 줄이는 거 이거를 압축 응력.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장 응력이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도 보면 어떻게 돼? 단면하고 수직을 이루고 있죠. 이게 뭐야? 휘어져서 발생된 거죠. 이건 모멘트가 회전은 여기 작용할 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휘응력이라고 해요. 휘응력. 휘임을 받으면 그 응력은 뭐야? 수직 응력이 되는데 수직 응력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죠. 얘는 무슨 형태가 일어나요? 압축 응력이 나타나고 인장 응력이 나타나요. 그죠? 우리 축방응력은 어떻게 돼요? 하나만 나타나죠. 압축이든가 아니면 인장이든가. 우리 이런 기둥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받겠죠. 네. 그 다음에 전단응력 있어요. 전단응력. 전단응력은 가위로 딱 자르는 거예요. 두 물체를. 이렇게 있으면 지우개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요. 네. 이렇게 이제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 이렇게. 이렇게 지우개가 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보면은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가위로. 이렇게 누르고 가위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딱 끊어지겠죠? 요 면이. 이렇게. 네, 이게 딱 끊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끊어진 면을 보면 빨간 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항을 해요? 여기 작용력이 왼쪽 게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안 잘라지려고 어떻게 돼요? 분자들. 아래로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전단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틀린 모멘트 한번 볼게요. 비틀린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는요, 우리 원형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원형 기둥이어도 되고, 뭐 원형 보라고 해보자고 했고, 뭐 보로 할까요? 보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형으로 그리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형 보가 있어요. 이렇게 보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묶여 있고, 묶어 놓고, 우리 자꾸 얘를 이렇게 한번 비틀어 보자고, 이렇게.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비틀면. 비틀면 여기 그 비틀어지면 우리가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파괴가 일어나죠. 이렇게 그죠? 빨래 짜듯이 그죠? 그래서 그 빨래 짜듯이 일어나는데 이게 경사지니까 이제 뭐 전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러지면 우리가 어떻게 부러지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부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면하고 나란하게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돼요? 전단이 돼요. 단면하고 나란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단능력. 그 전단능력을 일으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전단과 비틀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력과 휘목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자고요. 충력과 이 전단력은 어떻게 돼요? 힘에서 보면 얘는 병진 운동이고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죠? 비틀림한테 회전 운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물체가 있으면 오는 방향만 틀려지는 거죠. 힘이 오는 방향에 따라 갖고 뭐예요? 충력이 될 수도 있고 전단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핀 모멘트가 될 수도 있고 비틀림 모멘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단에 대한 응력을 전단 응력, 수평 응력, 그 다음에 비틀림에 대한 거를 비틀림 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력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변형을 좀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제 한번 잠깐 볼게요. 다음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력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응력을 구하여라. 여기 보니까요, 이제 이 힘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작용하니까 그죠? 이런 이제 응력들이 반작용력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죠? 또 이응이 작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응력들이 반작용으로 작용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응력을 구해볼 건데요. 이게 분자들이 어디야? 요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요 안에. 그죠? 요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꽉 차 있는데요. 꽉 차 있으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구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단면은.
네, 여기에 작용력이 얼마가 작용하냐면 6톤이 작용해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변형은 다 똑같이 생겨요. 모든 위치에서. 그죠? 모든 위치에서 똑같이 생기니까 변형은 이렇게 돼요. 변형은. 그리고 변형이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에 뭐야? 분자들이 받는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요거 뭐라고요? 수직을 단면하고 수직을 이렇게 수직력 시그마라고 표시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다 모으면 여기에 반작용력 F가 되겠죠. 그죠? 어, F. 그죠? 그래서 먼저 F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F는 시그마 A가 되겠죠. 이 넓이. 그죠? 그래서 그 넓이는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30이죠. 그죠? A는 20 곱하기 30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F는 시그마 20 곱하기 30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는 또 누구하고 같아요? 6하고 같죠? 그죠? 6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6톤. 요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00 해주면 되겠죠? 1000. 그 다음에 시그마 곱하기 A. A는 20 곱하기 30. 그죠? 시그마는 A분의 P니까 A는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000 해서 어떻게 돼요? 30kg per cm 제곱이 돼요. 근데 이거 압축을 받을 때는 우리가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시해요. 마이너스 30kg per cm 제곱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는 똑같은 이제 기둥인데 옆으로 인장을 가했어요. 18톤이라는 인장을 가했고요. 여기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여기 구멍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구멍이. 그죠? 그리고 그 두께는 이 판 두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제 판이 되는 거죠. 이런 판. 그죠? 이런 판이에요. 이런 판이고, 요 안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판이에요. 거기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에요. AA가 있는 데가. 여기가 2. 너무 두꺼워서 안 쓰시는데.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1, 여기가 2. 그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일단 응력이라는 걸 계산을 안 해도요. 이렇게 땡기면 어디가 찢어질까요? 1번, 2번. 2번이 찢어지겠죠? 그죠? 2번이 왜 찢어져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뚫려 있으니까, 그죠? 약하겠죠?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작용력이 18톤이에요. 18톤이면, 이게 작용력 P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반작용력. 반작용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죠? 그건 요것들을 모으면 되겠죠? 그죠? 응력을. 그래서 그걸 모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응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단면과 수직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안에 분자들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분자들을 모으면 돼요. 이 분자들이 저항을 하게 되는데요. 1번 단면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분자가 꽉 차 있는 거죠. 그죠? 여기 1번 단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두께가 2cm고 높이가 20cm, 20cm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번 단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같은 높이인데 여기가 5cm만큼 여기가 뚫려 있는 거죠. 여기가 뚫려 있어요. 여기가 없죠. 여기가 뚫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분자가 여기가 더 많은가요? 여기 1번이 더 많은가요? 2번이 더 많은가요? 저항할 수 있는 게. 1번이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더 많으니까 1번은 부서지지 않을 거고 2번이 먼저 부서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타내는 건요. 어떻게 나타내요? 이 1번 단면에 있는 분자들의 저항하는 거, 그죠? 이렇게 이제 저항력들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단면하고 수직으로. 그죠? 입체적 그림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시그마니까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단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 시그마 곱하기 A. 그죠? 그러면은 우리 그게 뭐하고 같아요? P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시그마는 어떻게 돼요? A분의 P. 작용력은 18톤. 그죠?